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12 엔사이클로피디아 갤럭티카의 첫 번째 날이네요. 자, 보죠. 첫 번째 문장. There is something irresistible about the discovery of even a token.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가 있죠. 그것이 irresistible, 자, resist가 이제 저항할 수 있다죠. R이 붙으면 이제 부정이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About the discovery, 어떤 발견에는 of even a token, 그냥 심지어 아주 token, 그냥 단순한 표시죠. 어떤 간단한 표시만 있는 발견에도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컴플렉, 복잡한 어떤 문양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 표식을 이제 발견했을지라도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챕터 12의 이제 시작은 어떤 고고학 유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뭔가 이제 발견되겠죠. 가령 이런 십자 표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이걸 딱 보기에는 이건 기독교와 혹시 관련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하겠죠. 저 같은 이제 문외한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지스터블한 어떤 추론이 저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배경 지식이 이제 그렇게 무서운 거죠. 선입견으로 이제 그게 굳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야기했죠. Best by far. Best by far이라는 표현은 뭔가 모르지만 최대한 by far, 아주 멀리 있다라는 뜻이겠죠.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데 뭐가 멀리 있냐면 키가 멀리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키냐면 to the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키를 말하죠. 뭘 이해할 수 있냐면 of an alien and exotic civilization, 외계 혹은 이국적인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문양을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어떤 뭔가 표식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 혹은 열쇠는 너무나 멀리 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자, 다 보죠. They ordered, 명령했죠. Everything, 모든 것을 to be done, 완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For people,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죠.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100 feet high죠. feet는 30cm를 말하죠. 30cm, 대략 30cm를 말하죠. 그러면 100feet니까 3000cm죠. 그럼 30m가 되겠네요. 한 10층 건물 높이의 거인이죠. 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be done, 하도록, 모든 것을 완수하도록 그들은 명령했다. 이거는 뭐냐면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챕터 12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로제타 스톤이죠. 여기 이제 코스모스에서 칼세경이 정정을 해주는데, 로제타란 말은 이제 틀렸고요. 라시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집트를 침략한 다음에 나일강 유역에 라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한 돌 하나를 발견해요. 글자가 빼곡히, 상형 문자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유럽인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도 발음이 정말 우스울 수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나라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 형태로 학습하지 않은 이상은 발음이 우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라시드를 로제타로 발음을 했어요. 라시드도 이제 정확한 발음인지는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라시드라는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라시드와 로제타는 전혀 다른 발음이죠. 근데 이제 유럽인 침략한 이 병사 입장에서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언어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는 게 없었겠죠. 무식한 병사가 그런 존중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제타로 발음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로제타가 된 건데, 어쨌든 이 돌덩어리를 해독하기 위해서 샹폴룡이 옵니다. 그래서 샹폴룡이 이집트에 있는 유적들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여기 적은 거죠.
이집트는 이제 신화의 나라죠. 여기도 거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나라인데 굉장히 다신의 나라죠. 그래서 어떤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각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거대합니다. 거대한 걸 보고 느낀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마치 이집트의 왕들은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왕들이겠죠. 명령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이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30m 키의 거인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샹폴링이 개인 어디 일기에 적었는지 적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There were those who, there were 있었습니다. those 어떤 who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deduce는 이제 연역하다라는 사전으로 되는데 연역법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 귀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추론하다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추론하다 that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이 were colonist였다. 이집트인들이 콜로니였습니다. from 고대 China, 고대 중국으로부터의 콜로니스트였다라고, 그러니까 뭐 식민지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이집트를 지배했다고. 그래서 상형문자 같은, 왜냐하면 중국이 상형문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거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집트를 지배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했던 거죠. 고대. 그리고 there were those 또 일본의 사람도 있었죠. 야, 아시아가 무슨 아프리카를 지배해 하면서 who concluded 결론 내렸습니다. 더 엎어지 반대로 이집트가 중국을 점령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콜로니스트는 그런 뭐 무겁게 어떤 뭔가를 식민지화했다기보다는 어떤 교류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 문제겠죠. 그러니까 콜로나이즈 된다라는 뜻은 식민화 된다라는 뜻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식민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뭐 물론 긍정적인 단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향을 많이 주는 쪽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쪽이 영향을 받는 쪽을 콜로나이즈 한다고 보는 개념이죠. 이렇게 포섭되는. 그럼 얘가 얘를 자 A, B가 있으면 B가 A를 콜로나이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콜로나이즈 된다라는 게 국권이 침탈되는 거,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협정에 의한 콜로나이즈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변해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겠죠. 이게 이제 좋은 거면은 좋게 변하면 좋은데 나쁘게 변할 수도 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토착 외구들이란 말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은연중에 이제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 토착 외구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뭐 토착 검은 머리 미국인 같은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콜로나이즈 된 상태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건, 요 문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유럽인들이 상형 문자를 보고 이제 멘붕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one interpreter, 한 명의 어떤 해독자죠. glanced, 힐끗 보는 거죠. at the Rosetta Stone, 로제타 라시드 스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라시드 스톤을 힐끗 보고요. whose hieroglyphic, 이게 상형 문자라는 단어입니다. hieroglyphic inscription, 상형 문자가 이제 새겨진 것들을 이제 힐끗 보고요. was then, 그리고 나서 still undeciphered, undeciphered는 뭡니까? decipher죠. undeciphered. 아직까지는 여전히 undeciphered 된 그 hieroglyphic inscription을 이제 힐끗 본 겁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instantly announced, 뭔가를 줄줄 말한다는 거죠. its meaning, 그것의 의미를. 대단한 사람이죠. 외계인이죠. 바로 이 라시드 스톤을 보자마자, 그것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글랜스한 다음에 바로 줄줄 그냥 announce, 줄줄 말하는 거죠. announce는. 그러니까 줄줄 즉석에서 decipher 해버리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해석이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나 떠든 걸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그 다음 보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at the quick decipherment enable him, 그에게 뭔가, 그러니까 빠른 해독이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to avoid the systematic error죠. 시스템적인 어떤 에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어떤 에러냐면 which invariably arise. 그러니까 variable은 변하다죠. 그러니까 init은 변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꾸준히 일어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arise, 일어날 수 있는 from prolonged reflection. prolong은 아주 깊숙이 오랫동안 reflection, 반추하는 거죠. 깊은 반추로부터 변치 않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실수가, 자, 시스테매틱한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는 피할 수 있다는, 지금 약쟁이죠. 이 약쟁이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힐끗 보고 이렇게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 해석하는 게 quick decipherment가 자기에게 그러한 시스테매틱한 장고 끝에 악수를 피하게 해준다라는 헛소리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나름이죠.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약장사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ith the search for extraterrestrial life. 외계 어떤 땅이니까 외계 문명, 외계의 생명이죠. 오늘날 외계 봅시다. As with the search 서치하는 것처럼이죠. For extraterrestrial life today. 오늘날 그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것처럼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as with니까 이건 뭐뭐처럼이 아니라 것과 같이. 오늘날 외계 문명을 서치하는 것처럼 the unbridled speculation. unbridled는 이건 뭔가 브리들이 익다니까 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익은 거죠. 설익은 speculation, 견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견해는 of 아마추어들의 이 설익은 견해는 had frightened, 질리게 합니다. 많은 프로페셔널들을 out of the field, 그리고 out of the field, 그 분야를 떠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약쟁이들이 어떤 전문 분야에 침투를 해서 설익은 견해들을 막 쏟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진짜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이 약쟁이인지 모르죠. 약쟁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frightened,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구나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 약쟁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좀 개탄하는 분야는 이 extraterrestrial life search 이 분야에도 이와 같은 약장사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말이 많은, 언변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뭐 하루 강아지가 법무사원인지 모른다고 자기가 아는 분야가 요만큼이면 이야기가 쉽죠.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는 분야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기는 고려할 게 여기 접하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될수록 어떻죠? 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입을 닫게 되죠. 왜냐하면 한마디 하기에는 너무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전문가가 되면은. 그래서 좀 더 신중해지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뭐 90% 확률로 이렇게 약장사들,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약장사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이제 약장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보통 약장사라고 옛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뭐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약사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샹폴리옹은 또한 had the
presence of mind. presence of mind는 뭔가 좀 침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presence of mind.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샹폴리옹 또한 to count up. 그 숫자를 위로 이렇게 세어 올라가는 거죠. count up. 개수를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 number. 개수를 세었습니다. of Greek words. 그 그리스 단어의 숫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the number of individual hieroglyphs 그 상형 문자, 개별적인 상형 문자의 그 숫자도 당연히 카운트업을 했겠죠. 숫자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in what 그리고 어떤 것인데 were presumable equivalent text 안에서 그러니까 추정되는 equivalent text로 추정되는 어떤 에어로글리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에어로글리프로 추정되는 그거 안에서 그 상형 문자의 개수를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스의 단어, 그리스 알파벳과 이제 1대1 매칭을 한번 시켜보고자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there were many few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적었다, 많이 적게 있었다. 뭐가요? over former. 전자가 the former니까 전자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가 많이 적었다. again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했다.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죠. 이 카운트한 숫자가.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이 이 에어로글리프가 그러니까 100% 다 다른 그 그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들이 반복되는 그림들이 있었죠. 그냥 반복되는 그림들을 하나로 쳐서 몇 개의 이제 얘네들 알파벳 뭐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도 반복되는 것들을 다 취합하면 뭐 24개인가요? 알파벳은 이제 영어 알파벳은 26개인가요? 그렇고 그리스 문자도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이 에어로글리프에 있는 그 상형 문자에 있는 그림들, 반복되는 그림들의 개수를 셌더니 모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언어보다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보단 에어로글리프가 훨씬 그 캐릭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suggest 제안했는데요. 데디아를 제안했겠죠. The hieroglyphs는 were mainly letter 주로 letters 어떤 하나의 문자죠. 그리고 syllables 음절이죠. 음절로 되어 있다라고 에어로글리프가 이거 두 letter와 syllable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죠. 밝혀낸 거죠 하나에. 저 syllable이 뭐냐면 저 letter는 문자죠. 이렇게 A 하면 이거 하나가 한 개 레러가 되죠. 그러니까 레러 쓰니까 여러 개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syllable은 음절인데 음절이 뭐냐면 그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은 아마 레러 형태로 발음을 하는 것 같고요. 영어는 syllable 형태로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령 워터 같은 경우 한국 사람 워터로 발음하죠. 워터 뭐 영국식도 워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워터 이렇게 하면 원, 투 해서 투 실러블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drive는 어떨까요? 그럼 drive 해서 포 실러블을 쓰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서양인들은 그러니까 원어민들이죠. drive 해서 원 실러블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걸 드라이브라고 발음 이렇게 4개의 실러블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들은 이걸 원 실러블로 발음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극복하기 정말 힘든 게 이 실러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발음 체계가 한국말과 영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정말 문제가 되죠. 실러블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샴폴리옹은 이 에어로글리프 안에서도 그러한 실러블 체계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ut it had taken many centuries. 뭔가 걸렸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세기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to figure out,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샹폴리옹이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이 부분 챕터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뭐 로제스타 스톤을 완전히 다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지금은 뭐 독수리가 A, 그 다음에 뭐 발 모양이 B, 그 다음에 뭐 이건 뭡니까? 그릇인가요? C, 이런 것 D, E 해서 모든 알파벳과 1대1 매칭되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형 문자를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형 문자가 샹폴리옹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코스모스가 소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하나의 소개인 거지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위한 책은 아니죠. 어떤 과학 전반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는 책이지 상형 문자만을 그리고 상형 문자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서 말하는 그거죠. 외계 문명이라 에얼리언이라든가 혹은 엑소틱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문명을 접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상형 문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상형 문자본은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어쨌든 그 상형 문자를 이제 샹폴리옹이 거의 이제 집대성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런 뭐 약쟁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제대로 된 학자들의 기나긴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제 샹폴리옹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there was a great deal more to do. 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especially 특히나 in the decipherment, 어떤 해독인데요. of the hieroglyphs, 어떤 문자 해독이다. much early times, 아주 초기 시대. much early니까 아주 오래전 시대의 어떤 에어로글리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는 건 뭐죠? 아직 그 샹폴리옹까지도 해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훨씬 더 오래전 거. 그러니까 샹폴리옹이 뭐 했던 게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에 대한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시대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해독이 완료가 됐지만 더 much earlier times, 더 이전 시대의 어떤 상형 문자들도 있었겠죠. 훨씬 더 이전도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great deal more to do,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완벽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문명이죠. 외계 이 문명에 대한 그런 이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역으로 또 우리의 문명을 이 문명 어떤 존재에게 이해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렵다는 거죠. 이 문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야기가 보이저 우주선에 실려있는 그 레코드판 이야기로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